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등 백신 종류도 많고 그만큼 특성도 다릅니다. 직접 백신을 선택할 수는 없게 됐지만 그래도 내가 받는 백신 어떤 건지 궁금한 게 많은데요. KBS 뉴스 홈페이지 백신 현황판 가운데 백신들의 특징과 관련한 내용 정지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그 크기, 맨눈으로는 절대 못 봅니다. 하지만 그 위력은 상상 초월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얘긴데요. 자, 그거 잡을 백신, 그 성분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국내에서도 접종 시작됐습니다. 아직은 우선 접종 대상자들부터입니다. 일반인들은 그 순서를 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맞고 또 맞게 될 백신은 이렇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파이자, 이 두 백신은 접종이 시작이 됐죠. 다른 백신들은 2분기에 도입될 전망입니다. 대부분 2번을 맞습니다. 얀센만 1회 접종인데요. 그 백신 효과 백신마다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파이자의 경우에는 95%까지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 기준을 50% 이상으로 권고합니다. 독감 백신의 경우 그 효과성 60%, 대상포진 백신은 60세 이상에서 51% 정도의 예방 효과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자, 저는 이 백신 효과가 더 좋으니까 이거 맞을래요. 이런 선택권은 없습니다. 이거 미국이나 유럽도 같습니다. 백신 도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접종 현장에 혼란을 최소화하고요.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빨리 백신 접종하기 위한 조치라는데요. 사실 독감 백신 맞을 때 성분 확인 잘 안 합니다. 3가냐 4가냐 그 정도 선택을 했는데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은 그 성분을 좀 꼼꼼히 확인하면 어떨까요? 미국과 영국이 백신을 긴급 승인하면서 그 성분을 공개했습니다.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거라죠. 3가지 백신들입니다. 전문가들은 특별할 것 없는 특별한 백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파이자와 모더나부터 볼게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mRNA라는 유전 정보를 담은 핵심 성분이 있고요. 이걸 감싸는 지질, 그러니까 지방질 성분, 그리고 이 2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전해질, 이 용액이 있습니다. mRNA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돌기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구조적으로 취약해서 잘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방질로 만든 동그란 구, 리포솜이라고 하는데요. 그 속에 잘 담아 보관하는 거죠. 이를 위해 폴리에틸렌 글리콜이 사용됩니다. 외신 등에서 접종 후 알레르기 반응의 원인이란 보도도 나왔던 성분인데요. 자, 우리에게는 다소 낯설지만요. 이거 함유된 제품이 7,800여 건에 달합니다. 의약품만 6,200건이 넘는데요. 그만큼 많이 쓰인다는 거죠. 특정 성분을 감싸서 피부 등을 통과시켜서 흡수를 돕기 위해 널리 사용된다는 건데요. 자, 이제 이 성분들이 깨지거나 뭉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담겨서 몸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전해질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요. 아주 극미량의 계면 활성제가 들어갑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바이러스 전달체 방식을 쓰거든요. 성분이 좀 다릅니다. 이건 역시 스파이크 돌기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체내로 주입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요. 그 유전 정보를 다른 바이러스 안에 넣습니다. 그걸 전달체로 사용하는 방식이란 점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첨가물에 히스티딘이라는 게 눈에 띄는데요. 자, 이거는 수액 주사제에 많이 쓰이는 아미노산 성분입니다. 폴리소르베이트라는 성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계면 활성제인데요. 핵심 성분을 용액에 안정적으로 자리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죠. 계면 활성제 하면 비누나 세제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거 괜찮나 싶습니다.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거다. 또 아주 낮은 농도의 극미량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보관 온도, 접종 횟수, 방법, 백신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불안함도 크죠. 신경 쓸 것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종식이란 그 목표만은 동일합니다. 소모적 논란보다는 투명한 정보와 그에 근거한 과학적인 판단이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